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이번 시간 리뷰 복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축구토토 승무패 60회차 4등 턱걸이 합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 주말 라운드에서 이제 멤버십 마이베팅 공유에서 농구토토 W 매치 94회차에서 25.1배 적중하고, 그리고 스페셜 토토였습니다. 매치가 아니라 스페셜 토토. 스페셜 토토에서 더블 적중으로 80.7배 적중하고 이렇게 넘어온 데 이어서, 그리고 축구 토토 승무패 60회차에서 4등 적중에 성공.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이 판은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다 같이 봤던 그런 내용, 그 판 위에서 정리를 해 놓은 부분, 자,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올로랑 볼로냐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요것이 사스올로 0, 볼로냐 3대 0으로 볼로냐가 이기면서 큰 이변을 내면서 볼로냐 쪽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1번 경기를 이쪽 사스올로 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간 인기 투표에 반해서 역배당으로, 역공으로 펼치고 들어갔던 승부였는데, 일단 1번 경기를 기분 좋게 적중을 하고 시작을 했죠. 자, 사스올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 판에서는 좀 불안한 인기팀이 사스올로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왔고, 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또 분데스리가에서는 라이프치히를 저는 좀 지난 시즌보다 못하게 본다. 자, 이런 거. 그 틀을 하나 확실하게 잡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쪽을 추궁해서 들어가고 있는, 저는 뭐 그런 중입니다. 여기에서도 볼로냐에 대한 노림수지만 사스올로에 대한 믿음이 좀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볼로냐를 공략해 봤던 거, 뭐 그것이 적중했던 것이고, 그런 시각에서는 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베네치아랑 라치오 경기는 여기는 1대 3으로 라치오가 이기면서 여기는 인기 값을 해냈고요. 다음에 엘라스랑 피오렌티나의 경기 1대 1 무승부였습니다. 피오렌티나 쪽으로 페이볼릿이 잡혀서 강한 인기 하에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피오렌티나가 이겨내지 못하고, 자, 비라기의 정지 부분,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비라기가 없는 경기를 해보지 못했던 피오렌티나, 처음으로 비라기가 없이 이제 정지로 나오지 못한 가운데 경기를 하는 피오렌티나 쪽이 좀 불안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블라우비치가 있는데, 블라우비치가 침묵을 하면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면서 피오렌티나는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부러졌죠. 여기 부러지고 여기 부러지고 여기 부러지고, 그러면서 무승부로. 그 다음에 인테르랑 토리노, 인테르가 1대 0으로 토리노를 제압했고, 그 다음에 로마랑 삼프도리아의 경기, 여기가 1대 1 무승부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승부였습니다. 여기서 로마가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줬으면은 좀 더 좋았겠다 싶은데, 그게 좀 아쉬운 승부. 로마에 대한 노림은 저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 좀 강한 상대와의 매치업에서도 호배당을 볼 수 있는 로마가 한 마디 정도의 조정, 부진, 뭐 좀 슬럼프 구간이 좀 있었죠. 이제 그걸 좀 이제는 좀 통과하고 나오려고 하는 뭐 이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제 앞으로 다시 로마를 좀 이제 노리고 들어가 보려고 하고, 다음에 엠폴리랑 밀란의 경기는 엠폴리 밀란의 경기, 여기서 이제 올커버 찬스를 써봤던 것인데, 여기서는 밀란이 난타전 끝에 밀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에 나폴리랑 스페치아 경기,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이변이었었죠. 이번 회차에서 60회차에서 가장 큰 이변은 스페치아가 나폴리를 꺾은 것, 이겁니다. 여기가 나폴리가 2위고 스페치아가 17위고, 그리고 나폴리 홈 경기고, 자, 그런데 스페치아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폴리가 역시 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좀 시름시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이 좀 불안한 시점이다라는 얘기까지는 이제 드려놨던 것인데, 그래서 조금만 이 구간만 좀 버티고 부상자들이 하나둘 이제 복귀하면은 다시 좀 강한 동력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이 조금 위기의 때이다라는 데까지는 접근을 하고 봤는데,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상자도 많고 해서 최적화된 그런 모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그래도 이제 나폴리 쪽으로 같은 값이면은 홈에서 센 팀 액면대로 여기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스페치아가 2를 내버리네요 결국에는. 요거는 뭐 다시 봐도 여기를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보르도랑 릴의 경기, 보르도랑 릴의 경기, 여기도 난타전 끝에 케네디 스코어를 작성하면서 릴이 이겼습니다. 릴이 이겼고요. 여기 릴에 대해서 단박 마킹 이렇게 보면서 조나단 데이빗에 대한 언급. 조나단 데이빗이 지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주 그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실력파 인정해 줄 만한 강유닛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쪽에서 조나단 데이빗 쪽에서 결승골이 나오면서 이렇게 릴이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요. 여기는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취소. 그러면서 적특이 떨어졌고요. 여기는 그다음에 클레르몬 경기. 그다음에 모나코랑 스타드렌의 경기. 모나코랑 스타드렌의 경기가 2대 1로 이제 모나코가 이겼던 승부. 여기를 좀 많이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 경기가 제가 이제 리그왕 경기가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전 나름대로 프랑스 이 리그왕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내심 봤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리그왕 쪽에서 모두 적중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면은 등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노리고 관리하고 쭉 끌고 가고 있는 팀이 이 스타드렌입니다. 니스입니다. 이런 팀들, 여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르세유 팀 뭐 이런 것들, 이런 팀들을 프랑스 리그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브랜드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토왕 TV에서도 그런 팀들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은 좀 노림이 좀 있었고 뭐 결과도 좀 있었고 이제 이랬던 꾸준하게 리그왕 경기를 프로토왕 TV에서 또 봐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익숙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리그왕이 이 승무패에 편성돼서 들어온 것이 좀 반갑고 노림이 되고 이랬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워딩을 스타드렌, 니스 이런 쪽에서 적중이 나와주고, 그리고 마지막 13, 14 경기에서 원정 쪽에서 승부가 나와주고, 그러면은 등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처는 거기에 있습니다. 리그왕 쪽의 승부를 승부수로 삼고 한번 그쪽에 자신감을 갖고 공략해 봅니다. 이런 내용의 워딩을 방송에서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13, 14번에서 원정 쪽에서 다 승부는 완성을 시켜줬고, 니스도 이겨줬고, 니스도 이겨줬습니다. 니스 경기는 뭐 2대1. 그 다음에 몽펠레 경기 그 가운데 있는 것도 4대1 했는데, 딱 이거 스타드렌이 이겨내질 못하고 아깝게 이제 원정에서 이제 지고 말았던 거. 승부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경기가 좀 많이 좀 아쉬웠고, 승부적으로. 그다음에 배팅적인 측면에서 스타드렌에 대한 노림수가 이렇게 분산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잡지 못한 게 좀 배팅적으로 아쉬웠고, 이거는 잡지 못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승부의 운, 경기 매치업의 운, 그리고 배팅에 대한 이 아쉬움,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데 있어서의 돌아보면 좀 가장 아쉬웠던 경기들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스타드렌이 모나코한테 일단 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확인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한 노림수는 계속 있다. 스타들에는 계속적으로 좀 배팅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승무패에서 다시 만나는 일뿐만 아니라 만나는 프로토에서의 노림수도 계속적으로 여기는 유효할 수 있으니까 좀 한번 보십시오. 스타드렌 그리고 니스 뭐 이런 팀들 프랑스 리그 경기 보실 때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고 자, 여기는 몽펠리에가 쉽게 이겼고 니스도 랑스를 제압을 해 줬고요. 여기 니스 말씀드릴 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니스가 여기 지금 4위입니다. 니스가 선전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올 시즌의 성적표를 보면 좀 이채로운 것이 원정에서 승률이 훨씬 더 높다. 홈에서의 승률이 50, 그다음에 원정에서의 승률이 72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정에서 계속 이기는구나. 원정을 더 세게 노리고 들어가야지. 이런 것 아니다. 앞으로 니스는 그렇다라면 앞으로는 홈 승률이 좀 더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스탯이 맞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좀 역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잡아드리기도 했었고 관리팀이기도 하거니와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뭐 구일이 델로 뭐 이런 선수들 니스에서는 주목해서 봐야 될 선수들이다. 그다음에 생테티엔이랑 낭트. 생테티엔이 여기는 생테티엔이 좀 헐렁헐렁합니다. 지금 최하위인데 앞으로도 생테티엔은 배팅 모으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보고 받고 결과 나왔고 뚜루랑 브레스트의 경기 1대1로 비기면서 여기 무승부로 결과 났고 자 이렇게 여기는 뚜루아가 선전을 한 겁니다. 뚜루아가 17위 팀인데 하위권 팀인데 선전한 겁니다. 전반 초반에 빨간 딱지 받으면서 이제 수적 열세에 놓였는데 무승부로 막아냈다. 뭐 뚜루아 쪽에서 선전했던 내용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정도의 끈기 있는 모습이라면은 앞으로 좀 배당 노림으로 활용도 좀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뚜루아 좀 다시 한번 이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뚜루아도 한번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복병으로 한번 기억해 놓고 있겠고 네 이렇게 직전 승무패 60회차 살펴봤습니다. 복귀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영상은 이제 농구 승호패 다음 회차 이어지는 회차 준비를 해서 승호패 그러니까 농구 톡톡 승호패 28회차 29회차 이제 29회차죠. 29회차 내용 준비해서 또 업로드 해드리면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